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2주 전에 올린 실내 식물 투어 1탄에 이어서 2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식물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고요. 또 1탄 영상에서 댓글로 근황이 궁금한 식물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오늘도 10종의 식물을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오늘 소개할 식물들은 아니에요. 항상 탁자 위에 소개할 식물들을 쫙 깔아놓고 시작을 하니까 살짝 흥미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식물들 모습 그리고 언박싱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진짜 오늘 소개할 식물들은 이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식물들의 근황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번 영상을 통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식물은 호접란입니다. 며칠 전에 호접란과 군자란에 물음병이 왔다고 보여드린 영상이 있을 거예요. 당시에 제가 난초동호회 회원님으로부터 분양받은 원종 호접란 비올라시아 인디고 블루가 폭염 속 배송 지연으로 5일 동안 박스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윗부분이 물러버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혹시나 몰라서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도 뿌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분양해주신 분께서 소장하고 있던 다른 개체가 또 있었는데 그걸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아직은 어린 개체인데 잎도 빨리 크게 올려주고 해야 꽃도 보여드릴 텐데 벌써 기대가 됩니다. 비올라시아 호접란은 잘 키우다 보면 아주 가끔 새끼를 치기도 하거든요. 혹시라도 새끼를 치거나 첫 번째 얘가 소생을 하게 되면 분양자분께 다시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호접란 영상에서 얘랑 같이 물음병이 와서 걱정이었던 개체가 또 있었죠. 실러리아나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윗부분이 다 물러가지고 희망이 없을 것 같았는데 화분을 엎어봤더니 뿌리는 그래도 건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풍이 좀 잘 되게 윗부분 수태는 좀 걷어냈고 혹시라도 세척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옆에 붙어있던 얘를 과습으로 인한 물음병으로 죽게 만든 주범이 여기 있던 아디안텀인데요. 이렇게 따로 귀여운 토분에다가 심어놨는데 흙으로 옮겨주자마자 너무 잘 자라기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항상 저면 관수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벌써 새 잎을 이렇게 2개나 올려줬습니다. 얘 때문에 호접란이 죽을 뻔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번 얼마나 잘 자라는지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식물은 덴드로비움 팔레놉시스, 줄여서 덴파레라고도 하는 식물입니다. 정확한 품종명은 덴드로비움 에노비 퍼플 스플래시인데요. 많은 분들이 덴파레를 석곡인 덴드로비움과 호접란인 팔레놉시스를 교배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덴드로비움인데 호접란을 닮은 꽃을 피운다고 해서 붙여진 애칭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정말 즐겨보는 난초 판매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루반정원의 식물가게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얼마 전에 미니 덴파레 하얀 색깔을 판매하셔가지고 제가 구입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품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바로 다음날 농장에 가셔서 이렇게 흰색과 무늬가 있는 개체가 같이 심겨있는 화분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아직은 작아서 판매하기엔 애매한 개체였는데 키워보라며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얘가 처음엔 코코넛 껍질에 심어져 있었는데 저희 집 환경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토분의 수태조합으로 이렇게 한번 심어봤어요. 이게 시중에서는 미니 덴파레로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완전한 미니는 또 아니에요. 집에 일반 덴파레도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일반 덴파레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키가 거의 1m까지도 자라거든요. 새촉부터 벌써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기존 덴파레에 비해서 조금 작아서 그렇지 미니 타입은 아닌 거예요. 잘 키우면 촉의 길이만도 50cm까지 자라고 꽃도 엄청나게 많이 피워준다고 합니다. 애초에 합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2개를 계속 함께 키워가면서 또 여러분들께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물은 겹 만데빌라 핑크 마리에입니다. 만데빌라 중에 겹꽃의 핑크색 꽃을 피우는 품종인데 사실 봄에 블로그 지인분께서 삽수를 나누며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블로그를 통해 분양을 하신 분이 계셔서 얼른 분양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데빌라가 유독 깍지벌레가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깍지벌레 약을 계속 쳐주고 있는데 잎 겨드랑이 사이사이에 아직도 깍지벌레가 몇 마리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강한 빛에서 키워야 꽃을 잘 피운다고 해서 지금은 베란다 거리대 위에서 키워보고 있어요. 아직은 덩치가 작지만 첫 꽃을 피우면 여러분들께 또 바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셨던 식물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제가 벌써 작년 연말에 조직배양 개체를 구매한 거죠. 옐로우 몬스테라 마를린인데 생각보다 조직배양 병에서 꺼내서 순화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실습과 흙에 적응을 한 모습인데요. 아쉬운 점은 이 노란 무늬 부분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노란 무늬 부분이 많으면 몬스테라 알보의 흰색 부분이 타는 것처럼 이렇게 타기도 하거든요. 빨리 더 빛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베란다 창가에서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잎도 무늬가 좀 많아서 어떻게 자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랑 같이 순화를 시도했었던 타이 컨스텔레이션은 안타깝게도 죽었어요. 한 달 전에 제가 물을 주는데 걔가 땅바닥에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새 잎이 나오는 부분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생장점이 죽고 나니까 그냥 말라버리더라고요. 조금 큰 개체였다면 밑둥에서 새싹을 올렸을 텐데 너무 어린 개체라서 소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 개체는 이 옐몬 하나만 키우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성장할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몬스테라 알보 소식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엄청나게 멋있고 잘 크고 있긴 한데요. 얼마 전 꽃이 피고 열매도 달아주었습니다. 원래 꽃이 3개 정도 피었는데 2개는 일찍 말라 떨어져 버리고 마지막 하나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사실 따로 수정은 해주지 않아서 씨앗까지 잘 맺어질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흰색 지분이 많은 고스트로 변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계속 고스트 잎만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잎이 타고 예쁘지 않게 자라거든요. 정말 다행인 점은 올해 초부터 이 줄기에서 새로운 촉들을 엄청나게 뽑아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마디 사이사이에 있던 생장점이 톡하고 여러가지 새 줄기들을 내주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밑부분에서 무늬가 잘 나온 줄기들이 3개 정도 자라나오고 있습니다. 모체의 흰색 부분이 너무 많아진 부분은 곧 잘라내고 새로운 촉들을 잘 키워서 풍성하게 한번 키워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아랫부분 잎들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씨앗부터 키우기 시작한 아보카도입니다. 지금 키가 거의 1m 가까이 컸는데 아주 똑바로 위로 잘 크고 있지만 얘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잎들이 좀 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병증이나 이런 것 때문은 아니고 흙 때문이에요. 워낙 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심어놨는데 배수가 잘 돼도 너무 잘 됐었던 것 같아요. 얘는 매일 물을 줘야 되거든요. 물이 부족해지면 이파리가 축축 처지는데 그 잎이 처졌을 때 깜빡하고 물을 안 주면 이틀만 지나도 잎이 다 타버리고 성장이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도 좀 상한 잎들이랑 잎이 떨어진 자국들이 보이는데 몇 달 전에 한번 말려서 이렇게 한번 상했고 다시 회복해서 잘 자라다가 한 달 전에 물을 또 한번 깜빡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는 또 다시 예쁜 잎을 올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저면 관수로 계속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어요. 얘가 좀 더 성장하면 너무 배수가 좋은 흙보다는 조금은 수분을 붙잡아둘 수 있는 흙으로 바꿔서 키울 생각입니다. 대명석곡 근황을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셀프 선물로 정말 큰 대명석곡을 구입을 했었는데 올해 새촉을 엄청 많이 올려줬습니다. 덩치가 커도 너무 크다 보니까 베란다에서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예쁜 전진촉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수태의 토분 조합으로 심어서 얘는 제가 계속 키우고 나머지 부분을 당근으로 분양을 했는데 살짝 저렴하게 내놨더니 바로 구매들을 해가셨어요. 그래서 수영도 이렇게 예쁘게 잘 교정을 해서 잡아놨는데 아마 분촉을 했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꽃을 안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을 하고 새 뿌리가 많아지면 그때 다시 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촉이 올라올 때마다 교정을 해가면서 키우면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초대형 온시디움 근황도 물어보셨는데요. 얘는 온시디움 중에서 덩치가 가장 큰 온시디움 윌소나라 트로픽 브리즈 에버글레이즈라는 품종입니다. 이름이 정말 긴데요. 매년 꽃을 보고는 있는데 올해는 제가 꽃 기록을 담아놓지는 못했어요. 잘 키우면 꽃대가 2m가 넘어가도록 자라는 진짜 온시디움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덩치를 가진 품종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벌브는 애기 주먹만 하죠. 얘가 성체가 되면 성인 남자 주먹만 하게 커져서 거북이 온시디움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벌써 4년 전에 시냇물 농원에서 작은 개체를 분양받은 건데 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봄 이원남농원에서 구입한 작은 개체가 하나 더 있어요. 똑같은 품종이긴 한데 이렇게 잎 끝에 살짝 무늬가 들어가는 품종입니다. 봄에 이렇게 새로운 촉을 올려줬는데 아직은 굉장히 작아 보여요. 얘가 이제 좀 커서 덩치가 어느 정도 되면 첫 꽃을 보여줄 텐데 이렇게 잎에 무늬가 있다 보니 꽃이 없는 시기에도 예쁘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접란도 더 많이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요즘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호접란을 보여드릴게요. 얘는 정말 오래 키운 개체인데 유튜브 초창기 때 다이소 재료만으로 호접란 키우기 영상의 주인공이었고 그렇게 키우다가 3년 전에 수태와 토분 조합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이후 화분 밖으로 뿌리들이 많이 뻗어나와가지고 얘를 다시 한번 분갈이를 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화분 안에 뿌리를 다시 넣어줄까 하다가 오랜만에 큰 화병에다가 반수경 재배로 한번 키워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뿌리가 엄청 길게 자랐다 보니까 이렇게 물을 잘 흡수해서 어두운 색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통기가 잘 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 얼마나 잘 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식물은 리빙박스 안에서 키우고 있는 제주 애기모람들입니다. 제가 얘를 소개한 지도 벌써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리빙박스에서 키운 지는 벌써 4년 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동시 녹음을 하는 건 아니고 편집할 때 따로 다시 녹음을 해서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단점은 리액션 같은 게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 애기모람 같은 경우는 동시 녹음한 버전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주 애기모람만 키우고 있던 거, 얘는 올해 봄에 한번 제가 조인폴리아 식물마켓에 데리고 가서 한번 열어봤던 건데요. 지금 한 6개월 만에 열어보는 것 같습니다. 우와, 이렇게 물을 제가 1년 넘게 주질 않았거든요. 이렇게 물이 계속 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보시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생수태들도 이렇게 자라서 예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수태를 좀 넣어서 같이 키웠잖아요. 그 마른 수태에서 조금 뭐 씨앗이라든지 이렇게 살아있는 부분이 이렇게 싹을 틔워서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팡이 같은 것도 따로 없이 굉장히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봤고요. 얘는 제가 진짜 한 1년도 더 된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본 게 이 안에는 이제 제주 애기모람이랑 피쿠스 미니마 같은 거 좀 여러 개 같이 놓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는 이제 기억이 났어요. 1년 한 전쯤에 이름 모를 고사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사리도 이렇게 같이 한번 키워보겠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게 기억이 났는데 고사리는 생각보다 조금 잘 자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든 잎들이 많이 보이는데 뭐 다른 애들은 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주 애기모람은 거의 보이지 않고 이 동글동글한 잎을 가진 피쿠스 미니마 요거가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애기모람은 좀 아쉽게도 많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여기도 생각보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환기 많이 안 해주고 키워도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한 식물들을 한 번에 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한 군데 놓고 보니까 훨씬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보여드리지 못한 식물들이 집에 너무나 많은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또 근황이 궁금한 식물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친구들 위주로 소식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